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항공물류 차질은 물론 관련 근로자 실직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용권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청주국제공항 청사와 함께 준공된 화물 항공터미널입니다. 연간 국제 화물은 5,000톤, 국내 화물은 32,5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화물기가 취항 1년 만인 지난 2012년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여객기를 통한 국내 화물 운송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화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매달 4억 원 이상의 적자를 이유로 제주를 오가는 화물터미널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상 못 버티고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청주공항을 두고 먼 김포공항 등을 이용하게 되면 농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의 당일 배송이 어렵게 되고 물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또 화물 배송 대리점 3곳과 상하차와 보안업체 직원 등 30여 명도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인으로 물건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보내요. 대한항공은 충청북도에 잔류 요청에도 사업 포기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한테 가급적이면 좀 잔류해달라고. 대한항공이 공적 기능이 큰 청주공항과 함께 대구와 광주 화물터미널 운영에서도 발을 빼기로 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30도가 넘으면 잠잠할 거라던 과수 화상병이 또 발병했습니다. 지금 같아선 대한민국의 사과나무, 배나무가 다 뽑혀나가도 대책이 없겠다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에 엄지손가락만큼 밑둥을 키운 수령 15년의 사과나무를 갈아엎습니다. 열흘 전 한두 그루에서 나타난 잎마름 현상이 화상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은 과수원 전체를 즉시 폐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상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폐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분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전염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올 들어 반년도 안 돼 지난해 발병 면적을 넘어섰고 전국 피해 면적의 대부분이 충주와 제천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발병의 원인도 감염 경로도 알지 못합니다. 폐원 농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도 진작에 동이 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농업진흥청은 요지부동 현장의 건의를 묵살한 채 10년도 더 지난 매뉴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매뉴얼대로 그 강원을 다 폐원하는 걸로 도려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청은 과수 화상병을 연구할 시설 건립이 먼저라는데 아직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건물을 올리는 데만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국 컨텐츠 미디어가 조사 분석한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170조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한국전력공사가 2위, 현대자동차 3위, 청주에 낸드 기지를 둔 SK하이닉스가 40조 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북은 음성의 풀무원 식품이 405위로 전국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금속 가공업을 하는 사무가 424위, 청주의 심택이 434위,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파워로직스와 에코프로 BM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1000대 기업 중 충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정확히 18개였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 소재지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영남권이 16.5%, 충청권이 7.4%, 전라권이 4.4%였습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기업 본사가 거의 다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권만 좀 자세히 보면 충남에 37개, 충북에 18개, 대전에 14개, 세종에도 5개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500개로 딱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엔 175개나 있고 그 뒤를 경남, 충남, 인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충북은 전남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1000대 기업 어떻게 보셨나요? 충북을 비롯한 몇몇 시도는 100대 기업은 물론이고 200대, 300대 기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는 택시와 버스, 일반 차량이 뒤엉키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터미널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앞에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간이 환승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와 터미널을 이용하려는 일반 차량, 여기에 시내버스까지 한데 엉키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합니다. 정차한 택시 때문에 뒤따르던 버스가 제 위치에 서지 못하고 승객들이 차로를 건너 버스에 승하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주정차 즉시 단속 구간이란 표지판이 무색할 지경. 하지만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는 터미널에 하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우리도 불편하고 우리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저기 왔으면 손님 몇 발이 올라오면 힘드니까. 인근 고속버스 터미널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은 교통섬 2곳을 중심으로 버스와 택시 그리고 일반 차량들까지 차로가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이용하는 차로가 달라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청주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간이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앞 도로에 35m가량의 교통섬을 만들고 버스와 일반 차량을 분리해 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차로가 2차선으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교통 사고로부터의 안전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고요. 청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달 안에 간이 환승센터를 완공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유일한 내륙도인 충청북도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10년 전 시작해 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요. 저희 CJB는 충북 미래해양과학관 설립의 국가적 의미와 효과를 3차례 연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충북이 왜 유치에 나서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구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7천여 점의 바다생물 표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명이 찾아 해양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대형 고래류나 그다음에 희귀 어류 그리고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을 전시하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해양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해양개척의 역사와 기술 발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시설을 갖췄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 아니면 현장학습 체험하는 어린이 관람객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국공립 해양 관련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모두 17곳입니다. 모두 바다가 있는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 등 내륙 주민들은 해양 관련 교육시설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멀은 타지로 그 시설을 구경하러 가는데요. 갈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런 시설이 저희 그 충북에도 생긴다고 하면 더 많이 방문도 하고 더 많은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실제 충북은 해방 후 70여 년간 정부의 해양 정책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운 올해 예산 5조 1천억 원 가운데 충북에 지원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전체의 0.002%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해양과학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2010년 이후 세 번째 도전으로 바다와 무관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게 관건입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캐나다 몬트리올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내륙에 해양시설을 세우고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해양과학관을 설립을 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많은 인재들이 이런 그 창의적인 인재로 클 때 가까이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관이 만들어진다면 오랜 시간 바다를 꿈꿔온 충청북도가 바다를 달라며 미래 해양과학관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아직도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에 대한 연구, 식중독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연구 성과들이 오송에서 공개됐습니다. 식약처의 연구 성과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들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맥지는 것을 수치화해 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맥박 측정기, IT 기술을 접목해 냉장 보관식품의 온도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까지 2019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 성과 대전이 열렸습니다. 실제 유통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스마트 4차 산업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이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추진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25개의 학술 발표와 29개의 특허 출원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이지만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았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동물 실험이 가능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로 수족구병 백신 개발에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바로 백신주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한테 수족구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면 식품부에선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가, 독성부에선 한국형 위암 유전자 발굴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연구가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 정책이 저희가 이런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리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들이 보다 안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들은 급식 차질에 대비해 빵과 우유, 도시락 같은 간편식을 준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축 수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과 특수학급에는 일반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진천소방서가 진천군청, 진천경찰서와 함께 진천군 재난대응 안전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세 기관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재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상황별 유기적 협력 지원과 쌍방향 연락 체계를 구축해 재난 사전 대비부터 상황 처리, 복구와 수습까지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협업하게 됩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경찰이 내일 제주구치소에서 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충북지방청과 청주상당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팀 7명을 파견해 고 씨를 10시간가량 조사했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자유수호 지도자 통일안보 전진대회가 오전 10시 30분 시청 탄금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시민교양대학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강연이 오후 7시 의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인삼 생산자협의회 한마음대회가 오전 10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저녁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9도에서 31도로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